자, 이렇게 결혼은 성공했지만 칭링의 결혼 생활은 과연 이후에 순탄했을까요? 자,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바로 다음해인 1916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운명과 동떨어져서 마냥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막 이제 독재의 길로 막 올라가려고 했던 위안스카이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최고 권력자가 막 올라가려고 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위안스카이가 죽으면서 하나의 정부로 뭉쳐있던 중국이 여러 성으로 잇따라 들고 막 일어나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형성된 무력 집단을 그 당시의 명으로 군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중앙에 강력한 권력이 사라지니까 이 군벌들이 이제 드디어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간에 내전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순원이 이런 분열 상황을 막으려고 자기 자리까지 위안스카이한테 내준 건데 결국 이렇게 다 쪼개져 버렸으니까 그 좌절감이 엄청 났겠네요. 맞습니다. 순원은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1921년 제일 남쪽에 있는 중국 광저우에 가서 다시 거기서 정부를 수립하고 중화민국 대총통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을 이제 좀 한번 벌이자. 그러려면 위에 있는 이 나눠져 있는 군벌들을 타도해야 되죠.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걸 갖다가 또 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순원의 북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쪽으로 군벌들을 갖다가 정벌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북벌이에요. 자, 이렇게 북벌을 외친 순원이 군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위협? 적이죠, 뭐. 적. 그렇죠. 그냥 적. 그래서 이후 순원에게는 당일 군벌들이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1922년 6월 16일 광둥성의 한 군벌이 지금 광저우에 있는 순원의 대총독 관저에 무차별한 폭격을 쏟아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순원은 칭링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관저를 탈출해서 그 근처 항구의 정박하에 있는 함선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칭링은 자신이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원을 먼저 탈출시키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뭐 희생하는 건가? 왜냐하면 칭링은 임신 중이었어요. 홀몸도 아닌데. 순원은 그녀를 말렸지만 칭링은 중국에 나는 없어도 괜찮지만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설득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 순원에 대한 사랑 안에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칭링의 결정 덕분에 순원은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고요. 무사히 항구에 있는 영풍함이라고 하는 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영풍함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순원을 도왔던 인물이 있는데요. 자, 누군지 한번 알겠습니까? 야, 모르겠는데. 원래 어려울 때는 가족밖에 없잖아요. 바로 장제스입니다. 당시 장제스는 순원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영풍함을 막 지휘하면서 순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순원의 목숨을 건진 장제스는 이 공으로 순원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신기하네. 교수님, 그러면 어쨌든 관저에 남아있는 칭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칭링이 남아있던 관저에는 엄청난 기중포화가 지금 떨어졌는데 칭링은 그 와중에서도 순원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끌어주다가 경호원 몇 명과 함께 마지막 탈출을 시도했고 폭격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습니다. 나는 기진맥진한 나머지 경호원들에게 나를 쏴서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는 대신 그들은 내 팔을 한쪽씩 잡고 부축하면서 나를 질질 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사방에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뭔가 뭐 나라를 위해서, 순원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태네요. 네. 대단하다. 왕일 씨, 네. 그 당시에 칭링이 임신 중이었잖아요. 네. 너무 위험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칭링이 간신히 탈출을 했는데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뱃속에 아이를 유산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임신할 수 없다고 이제 불임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그때 당시 칭링이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 큰 위험을 겪었지만 엄청난 용기로 순원의 목숨을 구한 칭링의 영웅담이 그 당시에 있는 중국 대중들한테 얼마나 큰 감동을 줬겠어요. 자, 이때부터 칭링은 마담 순원이라고 불리면서 대중들 앞에 서서 순원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순원은 강력한 군벌들에 맞서서 자, 중국을 이제 다시 재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 순원은 한 세력과 다시 손을 잡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감이 안 와요. 뭐지? 바로 중국 공산당이에요. 아,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제가 샹하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산당이 샹하이에서 생겼다는 얘기를 했었던 네네.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요. 당시 1921년 창당한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의 후원을 받으면서 중국 내에서 점점 세력을 막 키워가고 있었어요. 자, 순원은 이때 자신의 뜻에 공감하던 이들과 함께 군벌을 막 무너뜨리고 중국을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새롭게 한번 바꿔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죠. 자, 이를 위해서 순원의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이랑 힘을 합치는데 이게 바로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공산당 인사들이 국민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원은 이 시기에 또 하나의 강력한 동맹을 맺게 되는데 바로 누구냐면 앞서 얘기했던 소련이에요. 자, 이때 순원은 소련과 동맹을 맺고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지원 자금을 받아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을 키운 순원은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뭘까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자, 순원에게 제일 부족했던 게 있다 그랬죠? 군사. 네. 그래서 군대를 이끄는 인물, 바로 사관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아, 바로 1924년 광저우 인근에 세운 학교, 황포공관학교. 자, 일단 황포공관학교는 중국 최초의 현대식 군사학교예요. 자, 이들이 나중에 중국의 수많은 장군과 군사 지도자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건 당시의 개교식 장면입니다. 가운데 누가 있죠? 순원. 자, 오른쪽에는 칭링. 칭링이 함께 있죠. 그러면 순원은 뭐 그동안 군사력이 약한 게 뭐 어떻게 보면 약점이었는데 학교까지 설립하고 뭐 이제 세졌겠는데요? 맞습니다. 공산당과의 국공합작과 이제 드디어 군관학교까지 딱 세운 걸 통해서 순원은 이제 비로소 뭐가 되냐면 중국을 다스릴 만한 힘, 파워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1925년 중국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또 발생했을까요? 25년? 순원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58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럼 제일 안타까운 건 교수님 칭링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순원 죽고 나서. 네. 자, 순원과 거의 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순원의 죽음으로 칭링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목숨 바쳐서 살려난 순원인데 죽어버렸네. 자, 칭링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자주 사찰을 가서 남편을 추모하곤 했습니다. 순원은 죽기 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해가지고 혁명을 완수하라고는 유언을 남겼죠. 하지만 상황은 순원의 바람대로 흘러가진 않았어요. 에? 뭐야? 최고 통수권자가 딱 죽고 나니까 국민당 안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쪼개지는구나. 쪼개지죠. 왜냐하면 공산당을 협력하는 좌파 세력이 있고 공산당을 좀 싫어하는 우파 세력이 있어서 서로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 내부에서는 드디어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마국 씨 그럼 순원이 추진하던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중국이 분열되는 것을 늘 막고 싶어 했고 그것 때문에 국공 합작이 이루어졌는데 그 유지를 받들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분열을 하려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일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벌도 중단되고 말았던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드디어요. 칭링은 남편의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럴 것 같아. 그래서 순원이 죽은 지 몇 달 뒤인 1926년 1월 칭링은 33살의 나이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자, 바로 중국 국민당 2차 전국 대표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선출이 돼요. 이제 전당대회인데요. 진짜 여기 보시면 자, 체크무늬한 사람이 칭링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순원의 아들인 순커가 자리하고 있죠. 와, 순원 아들이랑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맨 뒤에 사진이 누가 있냐면 순원 사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칭링은 어떤 자리로 온 거냐면 순원의 사실 대리인 자리로 왔고요. 이때부터 칭링은 국부 순원을 상징하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독보적인 여성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겁니다. 마국진 씨, 이 사진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또 있다고요? 네, 이때 두 번째 줄 중간 가르마를 하신 저분이 청년 시기의 마오쩌둥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 마오쩌둥도 국민당의 이제 위원 신분으로 들어와가지고 칭링은 그 당시 이제 마오쩌둥을 비롯한 많은 공산당의 당원들과도 긴밀한 교류를 전개했다고 합니다.